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은 과연 무엇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자유우파 유권자들에 의해 선택된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내내 5.18 광주 묘역을 찾아서 추도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라며 비대위원장 임명한 그날부터 5.18 헌법에 담겠다라는 말을 그냥 계속 하고 다녔죠. 자, 지금 현재 작심 칼럼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난리가 났으며 5.18 희생 군경 27위 추모식, 윤석열 안 보여, 5.18 윤 충격 발언.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뭐 갈 수 있다고 봅시다. 5.18에 광주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도사를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희생 군경들도 똑같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스카이 데일리 이 발행인이며 편집인인 조정진 칼럼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박살냈습니다. 5.18 희생 군경 27위 추모식에 대통령은 안 보였다. 1년 365일 어느 한날 의미 없는 날이 없을 것이다. 누군가는 태어난 날이고 누군가는 죽는 날이다. 누군가에겐 결혼 기념일이고 누군가에겐 상배한 날이다. 1년 12개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국 시인 토머스 엘리엇은 장시 황무지에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5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 됐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소고 일로부터 1980년 5월 27일까지 7개월은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국가재난 기간이었다. 광주 전남도민이 아닌 게 분명한 정체불명의 괴한이 다수 나타나 경찰력으로 대처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폭력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최규하 정부는 국군, 계엄군을 출동시켰으나 괴한들은 정규군 뺨치는 군사작전을 펼쳐 계엄군 지휘부 차량 10억 대를 포위에 빼앗고 예비군 무기고 44곳에서 총기 3,500여 정과 실탄 4만여 발, 아세아 자동차에선 군납 대기 중이던 장갑차와 군용 트럭을 탈취했다. 또한 방송국에 방화하고 공안 사범 등 2,700명이 수감돼 있던 광주 교도소를 6회에 걸쳐 공격했다. 하지만 정예 국군이 투입 열흘 만에 괴한들이 화순 탄강에서 탈취한 다이노마이트, TNT 2,100발을 설치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던 전남도청을 수복하면서 사태는 조기 종결됐다. 도청 수복 직전 괴한 170여 명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1981년 대법원에서 김대중의 반국가 무장 반란으로 확정됐던 판결을 헌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을 깨고 1997년 민주화 운동으로 뒤집어 판결한 판사도 국군의 도청 수복 직전 깜짝같이 사라진 170여 명이 누군지는 여전히 위문이라고 말했다고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귀띔했다.
1980년의 5.18은 아직도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4년 6개월 동안 519억 원을 들여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첫 발포 경위, 무기고 습격, 암매장, 시신 유기,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군경의 사망, 상해 등 피해, 국가기관의 5.18 은폐, 왜곡, 조작 등 핵심 사안은 대부분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했다. 밝히기 싫다는 의미이다. 조사위원 중 3분의 2가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원이거나 그 대학 교수다. 더욱이 위원장 송선태는 5.18을 사전에 모의한 자이자 유공자이니 그 자체가 재척 사유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5.18 진실찾기 시리즈를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된 5.18로 덕을 보는 세력이 애써 감추려고 노력해온 것들을 집중 발굴해 폭로해 왔다. 스카이데일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연초 제작한 5.18 특별판 일면 제목처럼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다. 김대중은 1980년 5월 1일 백낙청 장을병, 장기표 등 24명의 예비 내각을 구성했고 11일 정읍에서는 월남식으로 국민 속에 침투해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전을 하라라고 선동했다. 16일에는 최규하 정부가 내각을 해산하고 계엄령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5월 19일까지 김대중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5월 22일을 기해 전국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선전포고했다.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치인이 할 말이고 행동인가? 자, 잠깐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현충관 제11회 5.18 군경 순직자 추모식. 이런 분들에게도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5.18 희생자들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죽음. 1980년 5월 광주에서 순국한 군경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5.18이 김영삼 정부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리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해도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진실은 6.25 전쟁,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등에 업은 김일성의 남침인 것처럼 불변한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관리도 좋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과 국가의 명령을 따르다 순직한 전사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는 것이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국가 반역자를 추모하는 것이다.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은 국가 반역자를 추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최규하 정부의 명령으로 광주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무장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국군에 대적한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사망한 국군 23명과 경찰 4명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광주의 5.18 묘지를 참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 광주 5월의 정신, 이런 말들을 윤 대통령이 운운했다. 충격이다. 같은 날 서울 현충원에서는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주최 5.18 군경 명예회복위원회 주관으로 유가족과 군 예비역 및 시민 300여 명이 모여 제11회 5.18 군경 순직자 추모식이 열렸다. 당시 광주 교도소를 지켜낸 변길남 대대장, 오 사단장을 지낸 이석복 장군 등 예비역 여러 명과 고인들의 군 동기 등은 다수 참석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현역 군인, 정치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국제사회로부터 임기 내내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5월 영령들을 추모하며 마음으로 참배를 올린다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종용했다. 회고록에서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었고 미북 회담 결렬은 미국 책임이라고도 했다. 국방부는 2020년 12월 내란을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킨 5.18 특별법에 의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출동했다가 괴한들에 의해 전사한 계엄군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등급을 낮췄다. 화랑, 무공훈장 등 서훈도 취소했다. 이게 나라인지 다시 되뇌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